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기초연금에 대한 이슈 중에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되는 것은 현행 기초연금 70%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기초연금을 100% 확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거냐 하는 건데요. 네,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을 40%로 줄이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초연금 100% 지급을 위한 지금까지 발표된 세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100% 지급 세 가지 정책을 제가 지금부터 분석을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요. 기초연금법 이 일부 개정 법률안, 보편적 100% 지급을 위한 개정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먼저 민주당에서는요.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로 지정을 했었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일부 이 기초연금 100% 지급을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이 대표 발의를 했던 이 한 세 번 정도의 그러한 그 100% 지급 발의를 또 해가지고 이것이 병합해서 아마 심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 먼저 이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보편적 100% 지급을 하자라는 이 내용은요. 자, 기초연금 지급액은 40만 원 또는 30만 원 유지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40만 원은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현행 상태로 이 보편적 복지 100% 지급을 하면은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30만 원, 40만 원으로 올리지 않다 하더라도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이 제도하고는 관계가 없죠. 기초연금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를 확대하자 이런 얘기죠. 물론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폐지하자는 이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산입니다. 여러분 예산의 증가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100% 지급을 하면은 70% 지급을 하는데 22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100% 지급을 하고 매년 70만 명에서 80만 명이 이 65세 이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이 예산의 증가는 빠르고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현실성이나 저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실성은 글쎄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회적 또 세대적 저항은 이것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100% 지급을 하면요. 미래 세대는 지금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법을 개정 시에는 보편적 복지는 가능하나 100% 지급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나 소요 예산이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정책입니다. 기초연금 보편적 지급을 위해서 목적세를 부과하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노인 빈곤을 정면 돌파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금 우리가 이 기초연금 100% 지급을 하자는 것과 이외에 또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꼴찌고 노인 자살률도 꼴찌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 빈곤을 정면 돌파하려면은 증세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목적세를 만들어서 이거를 부과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대상에게 이 기초연금을 100% 지급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지급액은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40%, 30%, 30%에 각각 40, 30, 20. 이렇게 보편적 차등 지급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나 이것은 국민연금 이 관계는 없었죠. 국민연금이 변동되진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폐지가 가능합니다.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일안에서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만 이렇게 가보자는 거거든요. 현실성과 저항은 어떠냐? 현실성은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별도로 가져가는 목적세를 신설해서 이 목적세는 누가 이거를 충당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기술적으로 한번 요거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항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마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일정 기간 목적세를 신설로 가능성은 높고 증세 대상이나 부담도 해결이 할 필요가 있다. 증세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부담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걸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국민연금 제도의 균등 부분을 기초연금에 통합하자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예,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통합해가지고 그러면 국민연금의 비례 부분만 남기면은 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도 획기적으로 제고가 되고 또 이 국민연금 제도의 균등 부분을 기초연금으로 가져오면은 여기에 통합해서 지급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줄어드는 부분을 기초연금을 높여가지고 지급하면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럴 때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저는 40%는 50만 원, 네, 나머지 30은 40만 원, 그리고 30%는 30만 원, 혹은 50만 원 아니면 올 40만 원. 네,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이 국민연금 제도의 균등 부분을 우리가 기초연금 지급액 쪽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국민연금은 다소 감소가 되죠. 네,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급액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감소되는 것은 기초연금에서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산은 어떻게? 예산 증가는 별도 없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을 가지고 기초연금을 주니까 그렇죠. 현실성이나 저항성은 현실성 가능하고 저항성도 네, 중간 정도, 네, 보통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개정이라는 아주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이해 노력, 국민적, 사회적 이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제도인데 이 제도를 조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영상 이제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기초연금 100% 지급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크게 묶어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법, 이 법을 개정하자. 두 번째는 보편적 지급을 위해서 목적세를 부과하자. 세 번째는 국민연금 제도의 균등 부분을 기초연금에 통합하자. 네, 그러면은요. 자, 기초연금 지급액을 보면요. 첫 번째는 40만 원 또는 30만 원. 두 번째는 40, 30, 20. 세 번째는 50, 40, 30. 네, 세 번째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은 또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첫 번째, 이란 보편적 지급 법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 이 목적세도요, 네, 국민연금액이 줄어들거나 하는 변동성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균등 부분을 기초연금에 가져갔을 때는 국민연금 지급액은 줄어들겠죠. 세 번째, 예산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 예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발자국을 우리가 떼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법 개정은 예산이 매우 크게 증가하죠.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머지 30%도 지급을 하고 매년 7, 80만 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요. 두 번째, 이 목적세를 하는 것은 예산이 증가하지만 일정 기간만 증가하죠. 네, 일정 기간만 우리가 운영을 하자는 거니까요. 네, 일정 기간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제도의 균등을 가져왔으니까 예산 증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실성과 저항성은 어떨까요? 첫 번째 안은 곤란해진, 예산 때문에 그렇죠. 저항도 클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현실성이 가능해 보이고 저항은 중간 정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안도 현실성은 가능해 보이고 저항도 보통 중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요 한 장을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우리 영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또 정치권에서도 이 스크리닝을 이거를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기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기초연금 100% 지급을 위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00% 확대할 거냐, 70% 유지할 거냐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100% 확대를 위해서 발표한 세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몇몇 사람의 개인적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다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